마켓포커스 2부 종목 공감 이어가겠습니다. 애플투자증권 강남센터 이수철 이사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평가된 향후 성장성이 기대된 이런 종목들 소개해 주시는 코너인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유원컴텍입니다. 최근 저희 방송에서 제가 한 달 정도 안에 한 4-5번 들었던 것 같아요. 괜찮은 회사인가 봐요. 네. 그 자회사까지 같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회사인가요? 네. 유원컴텍은 1988년도에 유원화성으로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이제 그 유원화성이 하고 있는 것이 컴파운드이기 때문에 컴파운드 관련돼서 컴파운드 테크놀로지 줄여서 유원컴텍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아하. 99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주요 그 매출 품목들은 고기능성 화학 소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컴파운드, 캐리어 테이프용 시트 등을 주축으로 하는 소재 전문 회사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2008년도에 그 급성장한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중국에 설립한 유원화양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원화양을 통해서 경금속 표면 처리나 휴대폰의 힌지 모듈, 케이스 다이 캐스팅과 조립 사업을 영위 중인 회사로서 특히 이제 그 유원화양이 내년도에 중국 심천 증시에 상장되게 됨으로써 특별히 발생도 기대되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미 포인트를 유원화양에 딱 두고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렇더라도 우리 1단계부터 가봅시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고기능성 화학 소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컴파운드 및 캐리어 테이프용. 왜 이렇게 영어도 많이 나오고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기능성 복합 화학 소재. 어떤 데 사용되는 거예요? 일단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관련돼서 네. 반도체 소재 특히 좀 특화가 되어 있는데요. 반도체 소재 부분에 사용되어지는 도전성 컴파운드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 수요의 수입 대체 효과로 이 그 도전성 컴파운드 같은 경우 연평균 성장률이 15%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예. 이 시장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70%로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그 메이저 업체들을 주요 공급원으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원컴텍이 이제 올해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좀 지켜보면은요. 예. 특히 이제 중국 시장 그 자회사를 통한 그 진출이 기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휴대폰 케이스 사출 업체인 화월티를 통해서 중국도 진출을 할 예정이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국내에도 사출 사업을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양 반도체 트레이를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그 열 저감 필름 사업도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예. 열 저감 필름, 그러니까 열 확산을 방지하는 시트입니다. 그래서 제품명은 알파 쿨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그 태블릿이든 아니면 노트북이든 핸드폰인데 이것이 점점 그 화면이 커지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는 5인치 이상인데 이렇게 됐을 때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확산 시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기존의 갤럭시 노트 2 같은 경우는 외국산을 이용을 하였는데 네. 이 기존의 그 열확산 시트 같은 경우는 그라파이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그라파이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구조가 관상 구조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공을 하였을 때 절단면의 수율이 나빠지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가였었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알파쿨 같은 경우는 탄소 나노 튜브와 하이브리드 필터가 혼합된 소재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 메이저 업체인 미국의 이그라프텍이나 일본의 가네카보다도 월등하게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품으로서 특히 지금 그 유원컴텍 같은 경우는 기존의 캐리어 테이프 생산 라인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 설비에 관련된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 좋은 신제품입니다. 일단 가격 경쟁력 있는 좋은 제품이 나왔고 네네.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새로운 라인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도 없고 네. 상당히 여러 가지 매력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 중국 시장 진출 기대를 첫 번째로 꼽아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 시장에 그 자회사 유원화양 성장에 상당히 많은 주목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회사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성장세가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네. 유원 특히 이제 저희가 중국 시장을 봐야 되는 것이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제 중저가 시장이 확대된다라는 데 저희가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유원화양 같은 경우는 유원컴텍이 지분을 57% 갖고 있습니다. 네. 유원화양의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 및 중국의 로컬 업체, GT, 화웨이, 레노버, 유롱 등 스마트폰 내장재, 특히 브라켓이라고 하죠. 이것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브라켓이라고 하는 건 마그네슘 내장재인데요. 예. 그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공법을 이용해서 기존의 알루미늄보다도 중량이 훨씬 가벼우면서도 우수한 강도와 진동 흡습성으로 스마트폰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필수적인 부품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유원 화양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중국 로컬 업체, 특히 이제 중국 로컬 업체 향 매출 증가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중국 로컬 업체 매출 비중이 약 35%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기본적으로 40% 이상이 되면서 43%까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네. 이미 중국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28%의 시장이고 이런 중국 시장이 특히 올해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개화가 됨으로써 그와 관련돼서 큰 수혜가 예상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원 화양 같은 경우는 네. 삼성전자는 물론 중국의 BBK나 GT, 쿨패드 등 중국 로컬 업체향 매출이 증대가 되어지고 있는데 예. 특히 이제 이 4개 중국 업체의 중국 시장 점유율만 놓고 보더라도 44%인데 삼성전자까지 합치게 되면 62%나 해당 되는 큰 점유율을 갖고 있고 예. 올해 고성장이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원 화양 같은 경우도 또 좋은 것이 네. 기존에 이제 마그네슘 내장재를 만들고 있는 여타 업체들이 있습니다. KH바텍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6.6%, 인탑스 영업이익률 5.7%인데 비해서 유원 화양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4.7%입니다. 특히 이제 유원 화양 같은 경우 유원컴텍이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2002년도에 중국 중흥증권 투자를 유치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상장 차익도 크게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유원컴텍 상승률이 좀 눈에 띄게 좋긴 합니다만 2월 달쯤에 12,000원 부근까지 올랐다가 많이 갑자기 급격하게 조정을 좀 받았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봐주시고요. 목표가 봐주십시오. 네. 일단 1월 연초에 급락했었던 것은 중국 유원 화양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제기되었었기 때문에 좀 노이즈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013년도 기준으로 연결 매출 예상은 작년보다도 약 99% 증가한 2,900억 원에 영업이익도 전년보다도 약 120% 증가한 420억 원이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예상 실적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예상포는 8배이기 때문에 네. 저평가 권역이고요. 그리고 수급상 지난주에 기간 연속 순매수 이후 조금 숨고르기 조정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월 초에 11,900원 형성하고 네. 3월 20일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장정 저점 8,740원 형성하고 나서 지금 바닥권에서 등락을 하면서 바닥권 다지기를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현재가 분할 매수는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중기적으로 목표가는 작년 고점을 돌파하는 12,000원,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 공감에서 유원컴텍 살펴봤고요. 특히나 자회사 유원 화양의 성장세에 주목을 하고 계시네요. 애플투자증권 강남센터 이수철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